오늘은 도자기와 꽃그림으로 유명한 도상봉 작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상봉은 1902년 함경남도 홍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도명수는 함경지역에서 제일 큰 기업을 운영하던 기업가이자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아버지 도명수가 젊은 시절 일했던 점포 사장이 바로 서울역에서 조선 총독 사이토에게 폭탄을 던진 강우규 열사입니다. 참고로 강우규 열사의 동상은 현재 서울역 광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명수도 독립군에게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복역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해야 하나요? 도상봉은 보성고등보통학교 재학 시절 일본인 교사 배척을 위한 동맹휴학에 앞장섰고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보안법 위반으로 6개월의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도상봉은 근대 신문물을 배우고자 일본 메이지대학 법학과에 입학합니다. 그러다 당시 교양 과목으로 배우던 서양 미술사에 심취하여 법학 공부를 포기하고 도쿄 미술학교 서양학과에 재입학하기에 이릅니다. 귀국 후에는 조선 총독부가 주최하는 조선미술전람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해방 후에야 본격적인 작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미술계에서는 당시 조선미술전람회가 조선미술가들의 유일한 등용문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참여 작가에 대한 비판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상봉의 작품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도상봉은 주로 백자 항아리에 꽂힌 꽃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전형적인 사실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보는 이에게 위안과 행복을 줍니다. 특히 도상봉은 백자를 좋아하여 자신의 호를 도천, 즉 도자기의 셈이라고 지었습니다. 비록 작가의 화풍은 고전주의적인 사실주의를 표방했으나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할 때는 젊은 작가들의 과감한 시도를 응원합니다. 이때 발굴된 작가 중에 한 명이 바로 전영림입니다. 전영림 작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화가로는 고희동과 김관호를 꼽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서양화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두 작가는 안타깝게도 중간에 서양화 작업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즉 서양화를 먼저 접한 선배들이 있었지만 도상봉은 지속적으로 서양화 작가로 활동한 것을 고려하면 도상봉까지 우리나라 서양화가 1세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희동과 김관호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상봉의 작품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화라는 작품입니다. 꽃그림은 보는 이의 마음을 들뜨게 하기 마련이지만 도상봉의 작품은 도리어 평안함을 줍니다. 단순한 배경과 도공의 손맛이 느껴지는 백자가 이러한 평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화병에 꽂힌 꽃그림은 특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림이 꽃의 자연미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상봉은 이러한 꽃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평온함과 행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일락이라는 작품입니다. 도상봉은 라일락 꽃과 그 향기를 사랑해 화실 앞마당에 라일락 나무를 심고 그 꽃을 백자에 꽂아 그림을 그립니다. 도상봉은 도자기에 대한 감시관도 뛰어나서 김환기 작가가 구입한 자신의 백자를 도상봉에게 매번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동해풍경이라는 작품입니다. 도상봉은 주로 백자에 꽂힌 꽃그림을 그렸으며 이와 같은 풍경화는 매우 드문 편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상봉 작가의 작품 몇 가지를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상봉 작가를 설명할 때는 화랑과의 인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대 화랑은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미술 전문 화랑으로 1970년 개관하였는데요. 도상봉은
현대화랑과 평생 동행하며 그곳에서만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당시 약국을 운영하던 분이 도상봉의 라일락 작품에 매료되어 이 작품을 평생 처음 구입합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미술계에 뛰어들어 선화랑을 열었고 개간지인 선미술을 창간하기도 하였으며 선미술상을 제정하여 젊은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후원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도상봉의 라일락 작품에서 시작된 것이죠. 감사합니다.